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인도네시아하고 그 KF21 그 개발비 분담금 문제가 협상 중이었죠. 지난 한 3년간에 걸쳐서 그게 이제 최종 타결됐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국방뉴스 11월 11일 기사죠. 오늘 기사입니다. 보면 내용이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 비율 20%, 그게 이제 원래 계약이 됐던 것이죠. 그거를 유지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됐고요. 3년 동안 협상을 해서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에 양국 간에 지난 3년간에 걸쳐서 2018년에 처음으로 아마 이제 경제가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좀 깎아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코로나하고 맞물려서 기술자들도 복귀시키고, 또 분담금을 내야 될 게 매년 내는 물량이 있는데 그걸 연체를 했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한 6차례 미팅이 있었고, 이번에 여섯 번째 미팅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청장인 것 같아요. 자, 이 양쪽의 그 합의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전체 개발비가 KFX 배치 1이겠죠. 전체 개발비가 8조 8천억입니다. 2026년까지 체계 개발 완료하는 거, 배치 1을 개발 완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8조 8천억인데 여기에 이 비용의 20%를 인도네시아가 내기로 양국 간의 합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20%라고 하면 1조 7천억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경제난을 이유를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깎아달라, 그러면서 돈을 안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체납한 것이 8천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새로운 합의를 통해서 원래 20%로 유지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 낸 거는 다 내고,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돈을 합의한 금액을 지불하겠다라고 인도네시아가 약속을 한 것이고, 또 본인들이 이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협상을 걸은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협상장에서 우리한테 우리 입장을 공격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얼굴만 잃고 면만 잃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냥 가기는 좀 어려웠고, 그래서 납입분의 한 30% 정도는 현물로 받기로 했다. 그래서 현물로 뭘로 받을지는 추후 협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자라고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로의 인도네시아에 체면을 차려주는 그 국민들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정부를 비판을 하겠습니까? 3년 동안 시비 걸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물러났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30% 현물 이야기가 그에 관련해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 봐서는 뭐 천연가스나 무연탄, 내지는 뭐 천연고무 이런 걸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와는 이제 같이 가는 것이죠. 원래 계획대로. 그래서 2026년까지 공동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인도네시아가 가져가는 것은 이제 20%를 투자를 함으로써 가져가는 것은 시제기 한 대를 가져가고, 또 현지 생산을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합의의 결과로 현재는 이제 30여 명이 지금 돌아와 있는 상태인데 70여 명 정도가 연말까지 다시 들어와서 인도네시아에서 종합 한 100명 정도, 도합 100명 정도로 인력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기술을 배워가는 부분이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유지가 될 건데, 그거는 예전에 인도네시아랑 문제가 있기 전에 유지하던 그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새로 합의를 한 것이 사실 좋은 일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의의와 시사점을 뭐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말씀을. 첫 번째는 이제 그 나라 사정입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인도네시아의 첫 문민 정부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수하르트란 독재자가 있었죠. 그래서 처음 문민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그 조코 위도도와 경쟁을 했던 대선 후보였고, 저기 물러난 그 독재자의 사위입니다. 상당한 지지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을 국방장관을 임명했어요.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국방장관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당히 권한이 센 국방장관이었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국방사업 관련해서를 건드렸습니다. 우리 KF-21과의 그 재협상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결과적으로는 원점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조코 위도도의 위상은 상당히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라보우가 뭐 유럽을 다니면서 유럽제 항공기들을 중고를 사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KF-21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그런 행보를 많이 보였죠. 예, 뭐 그래서 뭐 가계약을 했느니 이런 소리도 있었죠. 지난 3년간에 걸쳐서 그걸 다 돌고 돌아서 원래 들어왔고, 이제는 아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위상이 훨씬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사실 보도를 보면은 이 프라보우를 국방장관에 임명할 때 모험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코 위도도도 상당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의의와 시사점은 이제 3년 동안 인도네시아 쪽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 KF-21의 개발 과정을 면밀히 검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뭐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고민을 했겠죠. 그 다음에는 어떤 기술적으로 그리고 금액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른 데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보다 이게 더 나은지, 뭐 유럽 비행기들이겠죠. 뭐 중고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런 걸 면밀히 봤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이 비행기를 우리가 조립해서 그리고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됐을 때 향후 우리 공군 전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도 아주 곱씹어서 분석을 했을 겁니다. 자, 그 결과 본인들이 얻은 것은 별로 없고 원래대로 복귀를 했다는 것은 우리 KF-21의 개발이 아주 순조롭다. 그리고 5, 6세대로서의 진화의 가능성도 크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공군도 알겠죠. 향후 4.5세대에서 5세대, 6세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이 세상 공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유럽제 비행기를 산다고 하면 과연 5세대, 6세대 때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게 손을 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KF-21은 뭐 최근에 또 지난 1, 2년간 우리 카이나 정부 쪽에서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었죠. 뭐 무인기하고 협업하는 사진부터 이제는 공공연히 5세대, 6세대를 표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슬슬 정보를 흘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이번 KFX 브라메 사업에 같이 발을 담금으로 해서 향후 5세대, 6세대로 곧 진화가 될 텐데, 그게 관련된 기술의 창구가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인도네시아가 우리 비행기를 사게 됨으로 해서 글로벌 판매에 되게 큰 순작용을 할 것 같아요. 단지 가격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KFX, KF-21을 개발하게 되면 그 주요 시장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바보 같은 질문 같긴 하지만 미국이 우리 비행기를 사겠습니까? 안 그럴 겁니다. 일본이 우리 비행기를 사주겠습니까?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리 비행기를 사주겠습니까? 아니죠. 프랑스, 영국, 독일이 우리 비행기를 사주겠습니까? 안 살 겁니다, 아마. 그럼 어디가 사겠습니까? 인도네시아를 위시한 동남아 나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중진국 수준으로 올라오려는 나라들, 열심히 한번 해보려는 나라들, 그렇지만 아직 넉넉하지는 않은 태국, 필리핀, 뭐 베트남 이런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약간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방 외교라는 게 그런 것이죠. 이제 KF-21은 그거의 어떤 상징적인 요소고 그 외 나머지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너지지 않고 이런 나라들 커줘야 되고 우리가 그런 나라들과 관계를 맺는데 열심인 것이죠. 그래서 북방 정책, 북방의 나라들 클 수 있습니다. 지하자원 풍부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도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이죠. 최근에 동국거래 이런 나라들 있었죠.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우리 KF-21을 사줄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거기서 첫 출발을 잘 끊어주는 거하고 인도네시아마저 외면을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랬고, 자, 이런 식으로 잘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는 사이가 더 돈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군사적으로는. 서로 위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렇고 또 이미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느끼고 있겠지만 우리가 자료를 다 이렇게 지난 1, 2년간에 걸쳐서 보여줬기 때문에 KF-21 다음에는 우리가 전 무인기도 우리가 가능성이 있겠다. 예. 무인기하고 KF-21하고 협업하는 걸 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 중인 차세대 기동 헬기 30년대 초반에 나오겠죠. 그것. 그 다음 민항기.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엮이게 돼 있는 겁니다. 예. 당연히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적절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 그리고 적절한 기술 이전, 친구로서의 이런 부분들이 다 가미가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시작이 반이라고 반을 인도네시아가 해준 셈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